자, 해봅시다. 자, 일단 질문부터 먼저 받고 시작할까요? 애들이 다 늘었을까? 오늘 1대1이네. 남자애는 올 건데, 여자애는 오늘 놀러 갔대. 일단 질문. 72쪽에 4번. 72쪽에 4번. 자, 오른쪽 그림의 원. 자, 요 원은 삼각형 얘의 현재 4접원 이면서, 자, 여기가 접점 B, E, F, A, B, C. 자, 여기서 현재 여기 길이가 각의 크기가 46도. DEF가 얘 50도. 그때 우리 요 X 각의 크기를 구해라. 됐죠? 자, 우선 보니까 원의 삼각형의 모든 변들은 접하는 선, 접선. 그쵸? 어디다 써? 됐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접선이니까 BF가 접점이잖아. 우리 성질 하나, 접선의 성질은 접선의 길이가 같다. 그럼 요 각의 크기 구할 수 있겠네? 요 각의 크기 구할 수 있겠네? 제 몇 도? 68. 180에서 뺀 다음에 나중에 이해하면 되니까, 그치? 68. 그러면 접선과 현이 마주보고 있는 각이잖아. 아니, 현이 이루는 각, 그치? 저편각. 그 각은 현이랑 마주보는 각. 몇 도? 68도.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 됐어요? 또, 근데 각을 잘못 구한 것 같은데? 몇이야? 180 빼기 46. 그럼 134잖아. 67이네요. 그치? 67, 여기도 67. 그러면 또? 63. 그렇지. 또? 건우야, 숙제를 안 한 것 같다? 클리닉이 없으니까 요즘에 그냥 하지를 않네? 내일 수업 언제야? 5시 또? 그 중간에 수업 비어있지? 집 가지 말고 그때 문제 풀어. 클리닉실에서. 알겠지? 언제까지? 다음 주까지. 다음 주 어차피 금요일날 광복절이라서 월요일밖에 없어. 알겠죠? 대신 수요일도 마무리 다 하면은 안 남아도 되는데, 하기 전까지는 우리 일단 그렇게 합시다. 규제는 마무리 해야 되니까. 알겠죠? 또 73쪽에 3번. 73쪽에 3번. 자, 3번 보시면 얘는 원에서, 자, 이렇게 두 점 C, B, A, B, C, D, A, D. 여기가 2고요. 그 2가 82도래요. 그리고 요 B가 X. 그리고 어디야? P가 36도. 됐죠? 이때 X값 구해라 라는 거죠. 뭐랄까? 오케이. 자, 각이 나와 있을 때 항상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삼각형. 두 개가 나와 있지, 그치? 그럼 요 외곽의 크기 구할 수 있겠네?
몇 도? 삼각형에서 두 내각의 크기의 합은 외곽의 크기. x 플러스 36도. 됐어요? 근데 그 각은 무슨 각? 호 BD에 대한 원주각. 그 원주각의 크기는 같을 거니까 또 어디랑 같아? 요 A랑 크기 똑같겠네. 여기도 몇 도? x 플러스 36도. 됐어요? 그럼 다시 삼각형에서 또 뭐 나와 있어? 두 내각의 크기 나와 있지. 그리고 외곽의 크기 나와 있네. 두 내각의 크기의 합은 외곽의 크기. x는 46이니까 23. 오케이. 또 77? 아, 여기 소절음도 풀었구나. 아, 오케이. 77페이지. 자, 4번 문제는요. 자, 원에서 일단 첫 번째 힌트가 지름 A, B 그리고 접선의 접점을 C라고 했을 때 다음 삼각형에 대하여 A에서 그 접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우리 H라고 하고 그 길이가 9cm래요. 또 한 가지 빗변의 길이는 지름의 길이 얼마고? 12cm고요. 그쵸? 자, 이때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거는 AC의 길이. 자, 요 길이가 몇입니까? 물어본 거야. 그치? 이게 뭐라고? 지름. 몇 도? 90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는 것들은 표시. 왜? 내가 있잖아, 항상. 지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항상 몇 도? 90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또 확인해 봐야 될 거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네. 접현각. 이 현에 마주보는 각, 즉, 이 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같아야 되겠네요. 여기 같아요. 그치? 다시 말하면, 딱 이렇게 표시해보니까, 삼각형 ABC랑 삼각형 ACH랑 어떤 관계죠? 무슨 관계? 삼각형 얘네들 무슨 관계? 합동? 각 두 개가 똑같아. 닮음. 무슨 닮음? AA 닮음. 이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을 줄 알아야 돼요. 특히 도형에서는 닮음 되게 많이 나와. 알겠죠? 합동도 마찬가지고. 그럼 닮음이니까 당연히 대응변끼리 같아야겠네. 대응변은요. 선분 AB의 대응변은 어디? 왼쪽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잖아. 그치? 오른쪽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 AC. 됐어요? 다시 또 우리가 또 AC 얘 높이 알고 있으니까 AC랑 궁금하다고. 얘의 대응변은 어디? AH. 그럼 현재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 요 AC의 길이를 X라 둔다면 X제곱은 AB 곱하기 AH니까 얼마? 108. 따라서 AC의 길이는 6루트 3. 됐나요? 오케이? 혹시 파란색은 다 풀었어, 문제? 파란색은? 서영이는, 질문 끝? 파란색에도 더 있어? 아니, 괜찮아? 모르는 거 딱 물어봐야 돼. 넘어가면 안 돼.
오늘은 요 통계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대표값 쪽은 내용이 되게 작아. 금방 끝나. 한 타임에도 금방 끝나. 한 타임도 아니지. 우리 쉬는 시간 전까지 한 번 끝날 거야. 그리고 요 뒤쪽 산점도라는 거 나왔거든?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 쪽은 그냥 잘 들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는 필기할 것도 크게 없어. 필기하라고 할때 안 맞네. 대표값? 자, 대표값과 삼포도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볼 건데, 여기는 그냥 말 그대로 통계라서 그냥 우리 단순히 했던 거 우리 1학년 때 평균 구하고 뭐 자료 비교하고 그런 거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 자료 비교할 때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좀 알아볼 건데, 첫 번째로 우리 다뤄볼 게, 자, 대표값이야. 자, 대표값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말 그대로 대표하는 값. 즉, 자료의 특징을 나타내는 값을 우리는 대표값이라 불러.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그 대표값 중에 하나가 첫 번째, 평균. 평균은 언제 쓰는데? 평균은 언제 써? 우리가 여러 개의 과목의 시험을 보고 나서 맨날 하는 게 너희 평균이잖아. 평균 구하는 거, 그치? 그거를 왜 평균 구하냐면, 전체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점수대인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값으로 우리가 평균을 이용해서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러고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그쵸?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 구하는 게 첫 번째는 평균.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값이 있냐면, 자, 중앙값이라는 게 있어. 중앙값은 말 그대로 무슨 값인 것 같아? 중앙이 뭐예요? 가운데. 알겠어요? 그럼 자료가 뭔가 여러 개가 있을 거야. 근데 여기는 중앙값은 첫 번째 산정되는 조건이 뭐냐면, 작은 값부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오케이? 그때 중앙에 있는 값이 바로 중앙값인 거야.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자료 6개가, 6개가 있대. 그치? 자, 그때 그 자료의 중앙에 있는 값이라고 하면은, 현재 여기는 자료가 몇 개니까? 6개니까. 그 가운데는 여기쯤 되겠지. 그치? 그 얘네 값이 지금 있어, 없어? 없어. 자료가 짝수개일 때는 그 우리가 자료에 있는, 즉 이것들 중에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그 개수가 자료가 짝수개일 때는 가운데 두 개, 4랑 5에 뭘 구해주면 돼? 그냥 평균 구해주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자료가 전체 n개래. 그럼 n개면 여기까지가 총 몇 개라고 할 수 있냐면은 2분의 n, 절반 나눈 거. 그 다음에 그 다음 번째에 있는 자료인 거니까 2분의 n 더하기 1. 그 다음 번째. 얘네들끼리 뭐 구하는 거라고? 평균 구하는 거라고. 그게 중앙값. 첫 번째 뭐라고? 작은 값부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우리가 중앙에 있는 값이라고.
알겠죠? 자, 그럼 만약에 그 자료의 개수가 홀수개가 존재한다 라면, 예를 들어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그럼 몇 번째야? 자료가 총 몇 개? 7개 중에서 가운데는, 이게 가운데네? 근데 홀수는 반 나누면 우리가 몇 번째인지 그거 파악하기가 쉬워, 어려워? 분수로 나오잖아. 7이니까 반 나누면 2분의 3, 아니 2분의 7, 3.5. 그쵸? 그럼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그 찾아주면 되는 거냐면, 항상 그거 알고 있어야 돼. 이 얘기는 우리 나중에 이제 머나먼 고2 때 내용을 가면은 또 이거에 관련된 내용 나올 거야. 몇 번째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항상 짝수와 홀수로 우리가 그 자연수를 나눠볼 수 있잖아.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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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짝. 하나 짝을 이루면서 우리가 나타내는 거거든. 근데 홀수만 봤을 때는, 아니, 짝수만 봤을 때는 그거는 찾기 쉬워. 두 번째니까 몇 번째 짝수인 거야? 얘는 첫 번째 짝수. 얘는 두 번째 짝수. 네 번째니까, 그치? 얘는 세 번째 짝수. 6이니까 나누기 2하면, 그치? 근데 홀수는 그게 찾기가 힘든데, 홀수는 짝수랑 같이 짝을 지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그걸 생각하기 쉽죠. 6은 몇 번째 짝수? 아니, 몇 번째 홀수? 나열된 것 중에서. 세 번째 홀수. 오케이? 이게 좀 자료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잖아. 그치? 작은 것부터 우리 나열했으니까, 그치? 그때 홀수계일 때는 몇 번째에 있는 자료가 과연 중앙값인가? 즉, 총 자료가 몇 개니까? 7개니까 거기에서 짝수랑 항상 같이 생각할 거라고. 그 다음 번째 짝수는 얘일 거 아니야. 8번째, 그치? 걔네를 뭐라는 거? 2로 나누면 여기에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게 바로 뭐라고? 중앙값이라고. 즉, 자료의 개수가 n개래. 그 n이 만약에 홀수라면 나누기 2번째에 있는 자료가 바로 뭐라고? 중앙값이라고요. 자료가 적을 때는 세면 되겠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쭉 해서 얘가 100, 자, 이렇게 자료가 100개나 있어. 그때 가운데 값은 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구하기가 쉽냐고. 50번째라고 하면 안 되지. 왜? 자료가 전체 몇 개니까? 100개니까 앞에 50개, 뒤에 50개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그 가운데 있는 값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가운데 있는 값은 당연히 몇 번째라? 50번째라. 그 다음 번째 51번째라. 얘네들이 뭘 구하는 거라고? 평균 구하는 거라고. 해서 그때 이때는 자료가 평균, 이 자료의 중앙값은 얼마? 50.5.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자료가 101개가 있대. 그러면 현재 자료가 101개 홀수계란 얘기는 그 가운데에 있는 값은 그 다음 번째에 있는 거 몇 번째? 102번째일 거 아니야, 그치? 그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일부러 선생님 자연스럽게 보여준 거야. 102번째랑 나누기 2를 해주면 그때 짝수 원째의, 그때 중앙값이 나올 건데 그 중앙이 몇 번째라는 얘기인 거야? 102니까 51번째에 있는 자료가 얘는 이 자료의 중앙값이다 라는 얘기인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는 문제를 좀 직접적으로 겪어봐야지 좀 이해가 되거든? 근데 자료가 우리가 셀 수 있으면 세면 돼, 그냥. 근데 자료가 세기 어려울 때는 이렇게 우리가 활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최빈값이라는 거야. 최빈값.
최빈값은 뭐냐면은 최고로 많은 빈도를 가지는 값. 자료가 전부 다 다른 것만 있진 않을 거란 말이야. 다시 얘는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값. 됐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어느 옷가게를 갔더니 하루에 팔린 티셔츠의 사이즈를 우리가 쭉쭉쭉 나열해놨어. 자, 이렇게 있대. 하루에 총 7장의 옷이 팔렸는데 티셔츠가 90짜리가 하나, 95짜리, 95짜리, 100짜리, 100짜리, 90짜리, 95짜리가 팔렸대.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건 95짜리지. 90짜리가 총 2개 팔렸고 95짜리는 총 3개 팔렸고 100짜리는 총 2개 팔렸던 거잖아. 최빈값은 자루가 가장 많은 거. 즉 여기서는 최빈값은 얼마라는 얘기인 거야? 95. 됐어요? 무슨 말이니? 빈도수가 가장 높은 거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다. 최빈값. 됐어요? 그래서 물론 그 자료들마다 평균을 이용할 때도 있고 중앙값을 이용할 때도 있고 최빈값을 이용할 때도 있는데 주로 언제 얘네를 사용하는가? 평균은 보통 일반적으로 다 사용하면 돼. 그런데 특별히 중앙값은 언제 사용하냐면 평균을 사용하기가 좀 애매할 때. 다시 말하면 좀 특별히 뭐라 써? 단어가 기억 안 나냐 왜? 자료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눈에 좀 튀게 갑자기 이렇게 1000이라는 값이 있어. 이때는 평균을 구하면 좀 많이 크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왜? 이런 특정한 수 때문에. 이때는 뭘 하자? 평균보다는 중앙값을 이용해주면 이 자료의 특징 또는 그 자료의 중심을 나타내는 그 값으로 우리가 적당하다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뭐라고 해야 돼? 뭐라 써야 되니? 여기 뭐라고 나와있니? 그래. 그래. 극단적인 값. 값이 존재할 때는 우리가 주로 뭐 이용해주면 중앙값을 이용해주면 우리가 좀 편리하겠다. 편리한 것보다 적당하겠다. 알겠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평균 이용하는데 알겠죠? 자, 그리고 최빈값은 언제 사용하는 게 가장 좋냐? 방금 우리 예를 들어 설명했잖아. 언제? 방금 티셔츠의 개수로 얘기했어. 그럼 걔네들은 어떤 게 가장 많이 팔렸는지 알고 싶어.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러면 걔네들 가지고 평균 한번 구해볼게 해서 그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막 평균을 구했더니 92.5가 나왔어. 이런 사이즈가 가장 많이 팔린대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이런 사이즈는 없잖아. 그치? 그때는 뭘 해주면? 최빈값을 이용해주면 그럼 얘는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한눈에 보기 좋으니까 그럼 가장 많이 팔리는 것들은 많이 준비를 할 거 아니야. 그때 활용되는 게 최빈값이란 얘기인 거야. 오케이? 보통 어디에서? 매장. 보통 매장의 판매량, 판매 수량을 우리가 대표값으로 설정할 때. 알겠어요? 요럴 때는 우리가 최빈값이 적절하다라는 걸 우리 알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즉 우리가 수량에 관련된 문제 또는 개수에 관련된 문제들은 대부분 그 대표값으로 최빈값으로 설정하는 게 가장 좋겠다. 됐나요? 그래서 일단 문제를 좀 보면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문제가 나오는가? 첫 번째 필수 문제 1번부터 보시면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줄기 그림. 우리 줄기 그림 기억나, 안 나? 안 나요. 그래. 안 나, 안 난다고 얘기해야지. 그래야지 다시 설명하지. 줄기 잎. 그림을 우리가 그 자료를 조금 단촐하게 좀 표현하고자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줄기가 0, 1, 2라고 나와 있고, 다음 잎은 5, 6. 그리고 얘가 0, 3, 3, 7. 1, 2, 4, 8. 얘가 나왔고, 그 위에 0, 5는 뭐라고? 5분이라고 친절하게 설명가 써있네.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떤 거를 지금 조사한 거냐면, 학생 몇 명? 자, 10명에 무슨 시간? 학교 통학하는데 걸리는 통학 시간을 우리가 조사해서 나타낸 거야. 됐어요? 그때 얘네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좀 우리가 5분이 걸리는 친구가 있고 6분이 걸리는 친구가 있고 10분, 13분, 13분 2명, 17분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 건데, 그러한 자료를 쭉 나열하기에는 조금 많으니까 우리가 한눈에 보기 편하게 나타내고자 한 거야. 그러면 이왕이면 앞자리가 똑같은 놈들끼리 좀 정리하고자 하는 게 이렇게 한 거라고. 즉 줄기는 보통 12자릿수. 오! 부러졌을 것 같은데? 잎은 1의 자릿수. 물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즉 주어진 별량의 자료의 별량들이 세 자릿수라면 줄기를 두 자릿수로, 100의 자릿수, 10의 자릿수, 11, 12, 13 이런 식으로, 이파리는 1의 자릿수로, 또는 키를 나타낼 때 소수점으로 나타내도 되는 거, 알겠지? 이렇게 표현한 게 줄기 잎 그림인데, 자, 그럼 여기에서 줄기 잎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구해달래요.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데? 다 더해서. 그치, 개수 나오는데 몇 명인데? 이파리 개수 세주면 몇 명인지 나오는 거잖아, 그치? 또는 애초에 문제 나왔었잖아, 10명이라고. 다음 다 더해볼까요? 5, 6, 그 다음에 얘는 10 더하기 13은 2명, 그치? 그 다음 17, 그 다음 21분, 그 다음 22분, 그 다음 24분, 그 다음 28분. 이거를 다 더해서 몇으로? 자, 10으로 나눌 거야. 그냥 복잡하겠네. 자, 그래서 우리 두 자릿수 더하는 것보다 한 자릿수 더하는 게 좀 편하잖아. 얘네 어차피 10의 자릿수가 0이니까 그냥 1의 자릿수끼리만 더하면 되겠지? 얼마? 11. 자, 얘는요? 얘는 10 더하기 13 더하기 17. 맞아요? 그러면 10의 자릿수라고 하는 건 얘가 총 몇 번? 4번 더해진 거잖아,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1의 자릿수자는 얘밖에 없잖아. 나눠서 더하자고. 걔네 좀 편해지니까. 그러면 40에 50에 53인 거네. 그럼 얘는요, 그러면 마찬가지 10의 자릿수자가 2인데, 그럼 얘는 20을 총 몇 번 더한 거? 마찬가지 4번 더한 거. 그쵸? 그리고 1의 자릿수자는 얼마? 15. 항상 우리 계산할 때는 웬만하면 1의 자릿수자 0이 되게끔 만드는 거. 곱하기도 0이 되게끔 만드는 거. 2랑 5부터. 더하기는 합이 10 되는 거부터. 알겠죠? 그래야지 계산이 좀 편해져. 그럼 얘네는 얼마? 80에 95네요. 됐죠? 그럼 평균관이 쉬워지지. 이렇게 쭉 나열한 것보다는. 그쵸? 딱 봐도 계산하기 쉽게 생겼잖아. 그쵸? 자, 그럼 얘네 계산 한번 해봅시다. 다 더하니까 얼마니? 106 더하기 53. 159. 9 나누기 얼마? 10.
약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쓰면 돼, 그냥. 근데 아마 보통 분모가 10일 때는 아마 소수점으로 나온 경우도 좀 많이 있으니까 바꿔도 되고. 그냥 웬만하면 이렇게 그냥 쓰셔도 되고요. 알겠죠? 다음 중앙값을 우리가 궁금한 거네. 중앙값은 중앙값은 우선 자료가 몇 개인지부터 알아봐야겠네. 별량이. 그치? 몇 개니? 10개였잖아. 그치? 10개. 10개라는 것은 우리가 딱 가운데 있는 값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쵸? 5개 나눠 떨어질 거니까 가운데는 없잖아. 해서 어떻게 하고 5번째. 절반 나누면 5번째. 얼마니? 얘는 작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거니까, 그치? 5번째 뭐니? 13. 6번째 뭐니? 17. 얘네 둘의 뭐 구하라고? 평균 구하라고. 알겠어? 짝수일 때는 항상 그 두 개의 평균 구하는 거야. 중앙값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평균과 중앙값은 그 자료들, 즉 별량들 가운데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최빈값은 빈도수가 가장 많은 거기 때문에 무조건 그 별량들 안에 무조건 그 최빈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됐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이거 정리 안 했었네. 최빈값은 없을 수도 있어. 언제 없느냐? 주어진 자료들이 전부 다 그 별량의 개수가, 빈도수가 다 똑같을 때. 그럼 반대로 얘는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느냐?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 중앙값과 평균값은 무조건 한 개밖에 안 나오잖아. 그치? 근데 얘네는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 즉,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자, 이러한 자료가 있대. 편의상으로 선생님이 일부러 순서대로 나열했어. 자, 이때 평균은요? 더해서 나눠주면 되겠지? 평균 구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 패스하고, 중앙값은요? 자료 몇 개? 8개. 그러면 몇 번째? 아니지, 8개잖아. 반 나누면 4번째랑 그 다음 번째, 4번째랑 그 다음 번째 평균값이라고. 이 평균 구해봤자 얼마야? 2. 그래서 중앙값 2. 됐어? 다음 최빈값은 가장 많은 건데 빈도수가, 그치? 개수가 1 몇 개? 2 몇 개? 3 몇 개? 2개. 가장 많은 건 1하고 2. 그래서 최빈값은 2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죠? 또는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최빈값은 없는 거. 다 똑같으니까. 알겠죠? 됐어요. 해서 얘 계산해보면 얼마? 평균은, 중앙값은 15요. 다음 또 구하려고 하는 게 뭐야? 이번엔 최빈값 물어봤어요. 자, 최빈값은요. 그 빈도가 가장 많은 거지, 그치? 우선 일단 1의 자리 숫자가 겹치는 거 찾으면 되잖아. 나머지는 다 다르지? 여기에 3이 있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다른 숫자야, 그치? 얘네만 같은 거네. 나머지 다 하나씩밖에 없고, 그치? 그럼 2개가 가장 많은 거니까, 최빈값 얼마? 13. 오케이? 아마 계산이 평균이 좀 까다로울 거고,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아. 계산하는 건, 알겠죠? 근데 요 다음 3포도 쪽에서 계산이 좀 이제 복잡해져. 거기 진짜 완전 계산기 문제야. 그냥 계산 잘해야 돼. 이 삐쭉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런 단원이야. 알겠죠? 다음 필수 2번. 깜짝이야. 금가 있었나 보네. 깜짝이야. 날파리 또. 필수 2번은 다 5명의 몸무게를 조사했대요. 몸무게 조사했어. A, B, C, D, E 5명의 몸무게 조사했는데
그 5명의 몸무게가 몇 킬로? A는요? 39. B는 안 나와 있고, C는 52. D는 46. E는 65. 자, 근데 얘네들의 뭐가 나와 있다고? 평균이 나와 있다고. 그쵸? 평균은 얼마? 몸무게 평균이 49라고. 그치? 그게 그럴 수 있다, 없다?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게 B 몸무게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 X라 놓고 자료 다 나와 있잖아. 평균도 나와 있잖아. 그쵸? 계산이 좀 까다롭네. 자, 둘이 더하면 몇 도? 얼마? 111. 그럼 이왕이면 얘보다는 얘랑 더하기 좀 편하겠지. 얼마? 150 더하기 200. 2 더하기 X. 나누기 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 나누기 5 하는 건 양변에 곱할 거니까 5 곱하면 얼마? 그럼 이제 빼주면 되겠네. X 얼마? 43. 알겠죠? 다음은 필수 문제 3번. 쟤는 여기다 씁시다. 필수 문제 3번. 얘는 뭐라고 나왔어? 주어진 자료가 쭉 있어요. 일주일 동안 10명의 학생들을 조사했더니 가족과 대화한 시간을 나타냈대. 일주일 동안. 단위는 분이라고 했고 일주일 동안 70분밖에 대화 안 했대. 하루가 24시간이고 일주일이면 거의 7 곱하니까 148시간인데. 아니네? 24 곱하기 7? 얼마야? 168시간. 인데 그 중에서 70분밖에 대화를 안 했대. 대화를 얼마나 하는 거야? 하루에 10분 대화한 거야. 일주일이니까. 얘 더하네? 얘는 65분 대화했대요. 그 얘는 95분, 73분, 그리고 90분. 그 다음 100분, 그 다음에 75분, 92분, 600분. 와우, 600분, 80분. 됐나요? 자, 그러면 그 자료에 뭘 구해달라고?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우선 다 구해달래. 평균과 중앙값만이네. 됐죠? 오케이, 그럼 평균부터 구해봅시다. 평균은 이왕이면 우리 뭐라고? 더해서 0 되는 거. 얼마? 160. 또 요렇게 더하면 되겠네. 일단 얘네들 더하면 얼마? 165. 165 더하니까 240. 됐나? 어이씨, 뭐야. 됐어요? 그럼 평균은 7, 8, 9 더하면은 7, 8, 9 240 더하기 요거 아까 더한 거 240 더하기 160 더하기 100이랑 600 700 나누기 얼마? 10명이니까 10. 그 0만 지우면 되겠네. 평균 계산하면 얼마? 40 64 134 134분이 평균인 거야. 그치? 다음 중앙값 한번 구해볼까요? 중앙값은 일단 자료 몇 개? 10개. 그럼 중앙값은 몇 번째로 몇 번째? 짝수개니까. 중앙이잖아. 가운데 몇이야? 나누기 2하면 되잖아. 그래 5번째랑 6번째의 평균. 원래는 작은 걸 쭉 나열하지만 5번째, 6번째 알고 있으니까 찾아볼게. 가장 작은 거. 첫 번째. 첫 번째. 그 다음에 얘 2번째. 그 다음 얘 3번째. 얘 4번째.
다섯 번째가 80. 여섯 번째가 90. 됐나요? 얘 일곱 번째, 얘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그 50, 다섯 번째랑 여섯 번째니까. 즉, 80과 90의 평균. 즉, 가운데니까 얼마? 85. 됐어요? 그 중간까지 구했네. 그러면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우리 뭐 했을 때? 대표값으로 설정할 때 얘가 좀 적당한 거니 얘가 적당한 거니? 중간까지 좀 적다래. 그 자료의 특징들을 잘 나타내고 있는 값인 거잖아. 그치? 얘만 좀 뭐니까 좀 극단적으로 좀 크니까 좀 특별한 아이인 거잖아. 그치? 엄마랑 친한 애, 아빠랑 친한 애,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거. 그치? 그 얘네가 좀 극단적인 값이 있으니까 평균 전체적으로 134분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했어 라고 하기에는 나머지들이 다 그 정도를 계산 안 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를 평균을 우리가 대표값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 적절하진 않다. 얘가 조금 더 적절하다 라는 얘기. 됐어요? 그럼 그 이유를 뭐라 쓰면 돼? 이유는 안 쓰네. 뭐로 적절하다? 중간값으로 적절하다. 근데 아마 왜 그런지 이유를 쓰라는 경우도 있거든. 서술형에 나올 때는. 그럼 뭐라 쓰면 돼? 있잖아. 600이라는 극단적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평균보다는 중간값이 더 적절하다 라고 쓰시면 돼요. 됐어요? 오늘 좀 일찍 쉴까?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따가 문제 좀 풀어볼 거고, 오늘 3보도까지 다 나가긴 할 거야. 크게 어렵지 않아서 요거 나가고 그다음 문제 푸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언제야? 오늘 무슨 요일이지? 목요일이지?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상관관계 요거 마저 풀고, 상관관계 더 없어. 문제가 한 장, 두 장 끝. 뒤에 문제까지 세 장. 알겠죠? 자, 일단 화장실 다녀오시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어볼게요. 여기서 좀 어려운 거 있어? 없죠? 일단 우리가 대표값 딱 세 가지니까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만 정확히만 잘 파악해주면 구하는 것만.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알겠죠? 대신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 계산 잘해야지. 계산 단원이니까. 알겠죠? 칠판이, 어이구야. 하루에 분필을 몇 개나 쓰는지 모르겠네. 자, 봅시다. 자, 이제는 오늘 할 거는 이제 대표값 나눠봤으니까, 이제 또 뭐 나눠? 대표값과 삼포도. 자, 삼포도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자, 삼포도가 뭔가요? 삼포도 얘기하자면, 예를 들면 아니라, 포도. 다 똑같아, 생각이. 그치? 삼포도는, 살아있는 포도. 좀, 이제 이과스러운 답은, 산성을 띠는 포도. 지었었어. 미안해. 자, 삼포도라고 하면 뭐냐? 삼포도는 우리 그거 기억나? 산탄총이 뭔지 알아? 거는 아마 들어보긴 했을 건데, 그치? 서영이는 처음 들어봐요? 산탄총이 뭐냐면은 총을 쏘는데 탄이 분산돼서 나가는 건 산탄총이라고 하거든? 원래 총을 딱 쏘면 어떻게 돼? 한 발로 푹 나가잖아. 근데 팍 터지면서 나가는 거는 산탄총이라고 불러. 여러 개가. 마치 와한 것처럼.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산탄총이라 부르는데 그 산이 퍼진다는 거야. 뭐가? 분포가. 즉 자료를 우리가 쭉 나열해봤는데 쭉 조사를 해봤는데 그 산포도라고 하는 거는 그 자료들의 별량들의 분포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그거를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는 게 산포도라는 얘기인 거야. 다시 말하면 뭐라고? 별량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 뭐다? 산포도라고 한다. 됐어요? 자, 그러면 그 산포도를 우리가 산포도라고 하는 거는 그 종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분산. 오케이? 두 번째 표준 편차 라는 게 있어.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고 얘네가 무엇인가를 좀 알아보자면 먼저 이걸 하기 앞서서 선행은 자, 편차라는 것부터 한번 알아볼 거야. 편차라고 하는 거는 별량 빼기 평균. 우리가 주어진 자료들에서 그 대표값이랑 그 문제에 주어진 자료랑 얼만큼 차이가 나느냐. 그게 편차. 알겠어? 근데 편차를 구할 때는 평균에서 별량을 빼는 게 아니라 별량에서 평균을 뺀다. 라는 얘기. 그러면 당연히 그 별량이 평균보다 작으면 어떤 값이 나와? 마이너스 음수가 나올 수가 있고, 별량이 평균보다 크면 양수, 플러스의 값이 나온다라는 걸 우리 알 수 있겠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요 편차들에 대한 좀 특징을 좀 정리하고 갈 건데, 그 편차의 좀 조건은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편차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야. 자료가 여러 개면. 각각의 별량의 평균을 뺐으니까, 그치? 편차들의 총합은 항상 0이다. 되게 중요한 거야. 뭐라고? 편차의 총합은 0이다. 편차의 총합은 0이다. 편차의 총합은 0이다. 그럼 편차가 두 번째 성질 뭐냐면은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얘네는 무슨 뜻? 별량에서 평균 뺐을 때 그 값이 편차잖아.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 차이의 간격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인 거지. 즉, 클수록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작으면 평균이랑 가까이 자료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 특징을 좀 잘 알아두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를 알아본 상태에서 이제 우리 뭘 볼 거냐면은 분산이라는 거 볼 거야. 분산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편차들 가지고 우리가 뭐 구한 거냐면은 평균 구한 거야. 평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편차의 합은 몇이라고요? 0이라고. 그치? 그래서 우리가 편차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럼 무조건 0밖에 안 나오잖아. 대신에 우리가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걸 했지. 그냥 흩어진 정도를 구하면은 양수건 음수건 무조건 더하니까 0 나온단 말이야. 해서 얘를 제곱해서 우리가 그 평균을 구하는 거야. 얘의 총합. 됐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간편하게 해볼게요. 자, 1, 2, 3, 4, 5. 자, 요거의 분산을 알고 싶어. 얼만큼 흩어졌는지 그 정도를 우리가 하나의 수로 표현하고 싶은 건데, 일단 그 정도를 알아보려면 대표값, 즉 평균부터 먼저 우리가 알아야지 얼만큼 흩어졌는지 우리가 구할 수 있겠네. 그 평균값은 얼마고요? 평균은 3이고요. 그쵸? 그때 편차들을 한번 구해볼 거야.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 마이너스 2. 별량 빼기 평균. 마이너스 1. 0. 1. 2. 됐어요? 그럼 당연히 다 더했을 때 0 나오는 거 확인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분산을 구할 건데, 그 분산은 어떻게 구할 거라고? 제곱해서 평균을 구할 거라고. 제곱해서 평균을 구할 거라고. 나누기 얼마? 4라 쓰면 안 돼. 0이라는 별량이 있었던 거야. 5. 해서 얼마? 2. 됐어요? 그럼 봐봐. 흩어진 정도를 가지고 평균을 나타냈어. 그럼 그 분산이 크면 클수록 많이 흩어졌다는 거야? 아니면 조금 흩어졌다는 얘기야? 흩어진 정도가 크면 클수록 많이 흩어졌다는 거잖아. 왜? 편차가 점점점 많아지는 거니까 얘는 평균에서 멀리 있다는 거니까. 그쵸? 해서 우리가 그 산포도의 특징을 좀 더 알아볼 건데, 일단 분산은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라는 얘기. 표준 편차는 너무 간단해. 제곱해서 구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값이 지금은 작지만 커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걸 조금 작게 나타내기 위해서 제곱근을 활용한 거야. 분산에다가 그냥 제곱근만 씌우면 돼. 양의 제곱근. 조금 우리 수를 좀 작게 만들기 위해서 한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 자, 그러면 얘네들의 좀 특징을 좀 알아보자면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자, 첫 번째 성질이라고 할까요? 자, 첫 번째 어떠한 성질이 있냐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분산이 크다는 의미는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가까이 있다. 분산이 크다는 얘기는 얘네들도 값이 커지겠지. 편차의 제곱이 크다는 얘기는 편차가 크다는 얘기인 거지.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산포도가 클수록 마찬가지 얘도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 오케이? 즉 다시 말하면 이거를 바꿔 얘기하자면 산포도가 작을수록 뭐다? 평균에 가까이 몰려있다. 그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고르다라고 얘기해. 고르다. 오케이? 애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고르다라는 표현이 평균에 가장 많이 몰려있는 거야. 대체적으로 점수가 비슷하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골고루 있다라는 얘기가 달라. 그래서 보통 그래프로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 자, 우리가 어떤 자료를 조사했더니 예를 들어서 여기는 도수라고 할게요. 뭐라고 할까? 게임 시간. 하루에 게임 시간을 나타냈대. 게임을 얼마나 하는가? 아니다. 게임보다는 여자애들도 있으니까. 여자애도 게임 하나? 무슨 게임해? 핸드폰 사용 시간. 하루 동안 1시간 사용한 사람, 2시간 사용한 사람, 3시간 사용한 사람, 4시간 사용한 사람, 5시간 사용한 사람. 1명, 2명, 3명. 됐니? 1시간 몇 명? 2시간 몇 명? 3시간 몇 명? 4시간 몇 명? 5시간 몇 명? 3명. 이란 얘기야. 또 하나는 1, 2, 3, 4, 5 똑같대요.
자, 얘 1, 얘 3, 얘 자, 5 이렇게 했대요. 됐어요? 또 한 가지. 마찬가지 1, 3, 5 이렇게 있대. 다음 평균 사용 시간이 가장 고른 것은? 라고 물었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고르다는 얘기는 뭐라고? 골고루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평균에 가장 많이 몰려 있다고. 근데 얘네들 평균을 구해보면은 다 3시간이 나올 거란 말이야. 얘는 자료가 이거야. 간단하게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냈지만 1시간 하는 사람이 3명, 2시간 하는 사람이 3명, 3시간 하는 사람이 3명, 4시간 하는 사람이 3명, 5시간 한 사람이 3명 이렇게 있다는 얘기인 거야, 자료가. 얘네는 1시간 한 사람이 5명, 2시간 한 사람이 3명, 3시간 한 사람이 1명, 4시간 한 사람이 3명, 5시간 사용한 사람이 5명 이렇게 있다는 얘기인 거야. 다음 얘는 1시간 1명, 2시간 3명, 3시간 5명, 그 다음에 4시간 3명, 5시간 1명 이런 뜻인 거야. 그러면 평균에 가장 많이 몰려있는 게 뭐라고? 고르다라는 뜻인 거라고. 그럼 산포도가 가장 작다는 얘기는 평균에 많이 몰려있는 거 찾으라는 얘기인 거지. 어떤 거? 그치, 요거. 평균에 가장 많이 몰려있는 거. 가장 많이 몰려있는 거. 오케이? 됐어요? 이거 보면 뒤에 헷갈리기 쉬워. 그래서 이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평균 구하고 다 분산을 구해. 그럴 일이 없는 거야, 얘는. 그래프 보고 그걸 어떤 의미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돼. 뭔지 알겠죠? 평균이 만약에 똑같이 있다 하더라도 가까이 있는 게 더 많은 거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가장 많이 몰려있는 거 찾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얘네는 딱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한번 계산 해볼게요, 그러면. 자, 필수 문제 1번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쪽은 있죠. 자, 필수 문제 1번부터 보시면 다음 표는 지연이네 동네에 있는 5 가구의 자녀 수를 나타낼 때 첫 번째 뭐 건우네 집, 두 번째 서영이네 집, 세 번째 상근이네 집, 네 번째 다은이네 집, 5번째 누구네 집, 아무개 집. 근데 현재 그 가구 수가 직접 나오는 게 아니라 편차가 나왔어. 편차는 얼마? 1, x,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때 x 값을 구하래.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특징을 알고 있잖아. 편차의 특징은 총 합이 얼마? 0. 이미 얘 0이네. 그럼 얘 0이면 되는 거지. x 얼마? 다 미랑에 다 더하고 있지 말고. 알겠어요? 따라서 평균이 두 번째, 평균이 뭐일 때? 2명이라고 했을 때 가구당. 자, 그때 B 가구의 자녀 수를 구하라고 했어. 그쵸? 편차는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별량 빼기 평균. 즉, 얘 몇 명인지 알아? 몰라? 현재 모르잖아. 그 명수를 우리 B라고 씁시다. 간단하게. 거기서 뭘 뺐을 때? 평균 2를 뺐을 때
편차 얼마? 마이너스 1. 따라 몇 명? 1명. 오케이? 당연히 시귿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특히 이게 많이 헷갈릴 거야. 별량 빼기 평균인지 평균 빼기 별량인지.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야. 평균을 빼는 거야. 평균. 필수 2번. 다음 표는 하연이의 6회에 걸친 턱걸이 횟수. 턱걸이 횟수를 적어놨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 그 다음 다섯 번째, 총 6번째 시도를 한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몇 번을 했냐면 그것도 몇 번인지 안 나와있고 그 편차가 나와있어. 그치? 몇? 마이너스 2, 그 다음 3, x, 마이너스 3, 0, 1. 편차가 나왔네. 그럼 또 뭐 이용하겠다? 편차 나왔어? 합이 항상 얼마? 0. x 얼마? 1. 됐죠? 다음 분산 구하고 싶어. 이제 두 번째.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냥 평균 구하면 0 나오니까 뭐 해서? 제곱해서 평균 구하자고. 제곱해서 평균 구하자고. 제곱해서 평균 구하자고. 제곱해서 평균 구하자고. 나누기 얼마? 총 6개잖아. 그치? 6. 얼마? 14. 24니까 분산 4. 그러면 세 번째 표준 편차는요? 얘 제곱근인 거니까. 됐어요? 할 수 있겠죠? 어려움 없지? 단순 계산이니까. 됐나요? 여기까지. 남은 시간 우리 문제 풀어보시고